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 청소년들이 최근 들어서 대학 진학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진학을 하는 대신에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학 학위가 없어도 좋은 대우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비싼 학비를 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제무대 복귀를 지원하고 남미 국가 수반들을 하나로 모으는 등 반미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렇죠. 오늘 모닝뉴스 시간에도 자세히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미국의 그 젊은 층들이 취업을 택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통은 대학교를 가는데 요즘 이제 미국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잡을 갖는 비율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대학 학위가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종들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돈 벌어도 되는데 굳이 대학교 가서 뭐 4년 6년 뭐 더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비교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죠. 연방노동부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그 미국 그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62%. 이게 그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2019년 66.2%에 비하면 4.2% 포인트나 대폭 이제 내려간 수치고요. 예. 그 대학 진학률이 정점을 찍었던 게 2009년 70.1%였다고 하는데, 그 후에 뭐 업앤다운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2018년 69.1%를 기록한 이후에 5년 연속 계속 지금 하락하면서 내려가서 이제 62%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60%대까지 무너질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젊은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뭐예요? 역시 뭐 대학에 안 가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학문을 탐구하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궁극적으로 대학 가는 졸업장이 이유는 필요해서. 졸업장이 필요하고, 그 졸업장이 있으면 좋은 짝을 얻고. 똑같은 출발선상에서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잡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학을 가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4년 동안 비싼 학비 내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그 위치에 포지션에 오르기 위해서. 근데 대학 졸업장 없이도 뭐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런다면, 뭐 대학교까지 나와오면 20대 중반은 돼야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나오면 10대 후반이면 벌써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큰 차이인 거죠. 큰 차이죠. 그래서 빨리 일자리 전선에 좀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대학을 졸업하려면 많은 돈이 듭니다. 학자금으로 많은 돈이 들어요. 등록금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 그 돈을 걱정 없이 대줄 만한 그런 가정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이 다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빚을 지고 대학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진출한 20대부터 30대까지 보통 그 나이 때 미국 젊은이들은 다 빚의 허덕입니다. 학자금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월급 받아도 자기가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전부 다 학자금 갚느라고 하다 보면 저축은 물론이고 본인이 쓸 돈도 별로 없다. 그래서 굳이 그런 생활을 왜 해야 되냐, 그런 이제 생각을 젊은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는 빚지기 전에 내가 내 능력으로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대학 과정을 스킵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화이트 칼라 계층보다는 네. 블루 칼라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 비율이 훨씬 더 많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젊은이들을 주로 고용하는 업체들이 블루 칼라 직종이라고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뭐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잡이라든가 뭐 테마파크에서 일하는
잡이라든가 뭐 레저 접객 부분 그런 곳에서 이렇게 그 고등학교만 나온 젊은이들, 대학 졸업장이 없는 그런 젊은이들을 채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저 접객 부분 일자리 증가 속도가 지난 1년간 전체 일자리 증가 속도보다 2배 이상 좀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이나 물류업은 최소한의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그 좀 제조업과 물류업만의 그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대학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어차피 그 계통에 들어가게 되면 또 따로 교육을 훈련을 받아야죠. 트레이닝을 네.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교육이 필요한 제조업이나 물류업 등도 고졸자들을, 왜냐하면 그쪽 입장에서 보면 대졸자 데려와 봐야 어차피 트레이닝 시키는 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더 어릴수록 젊은이들일수록 그런 트레이닝을 더 빨리 받아들이고 캐치하고 습득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지면서 젊은이들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도 지금 블루칼라 직종 전망이 더 밝은 것으로 네. 여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블루칼라 직종, 그 블루칼라 직종이 뭡니까? 육체 노동자를 의미하죠. 주로.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직, 육체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블루칼라라고 그러고, 화이트칼라는 사무실 노동자들, 뭐 정신 노동자,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뭐 일하는 뭐 그런 건데, 최근에 보면 이런 블루칼라 직종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기계공 임금이 시간당 평균 23.32달러, 카펜터 목수죠. 카펜터가 24.71달러, 전체 미국 평균 임금 중간 가격 값이라고 할 수 있는 22.26달러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좋고 일머리가 좋으면 대학 졸업장 없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이 블루칼라 직종의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이 블루칼라 직종은 경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루칼라 직종의 특징은 아무나 투입해도 똑같은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손재주가 다 다르잖아요. 카펜터를 예를 들면 목수가 모든 사람을 투입하면 다 똑같습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일머리가 따로 있고 그런 사람들 경험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잘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투입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블루칼라의 특징입니다. 뭐 육체 노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또 육체 노동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화이트 칼라, 사무직, 행정직, 주로 책상 앞에 앉아 일하는 거, 이거는 누구를 투입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뭐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인 사무직이나 행정직은 누구나 다 비슷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블루칼라직이 더 경쟁력이 있고 더 좋은 잡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화이트 칼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잡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특히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당 그 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월 4,000달러, 만약 풀타임으로 일한다 하면은 4,000달러 정도 되는 그러한 잡들이네요. 예, 그게 뭐 풀타임이라고 개런티할 수는 없겠지만, 뭐 물론 개런티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적은 돈은 아니죠.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브라질이 반미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슈바 브라질 대통령, 이 반미 행보 요즘 심상치 않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계속 지금 제재하면서 완전히 국제적으로 고립시켰던 이 베네수엘라를 이 룰라 대통령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다시 국제 무대로 복귀시키고 있어요. 이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국제 무대에서 왕따 신세였는데 브라질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다시 살려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브라질에서 남미 국가연합 정상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그 우나수루죠. 우나수루. 이 남미 국가연합 정상 회의인데 여기에 남미 국가 수반들, 남미 국가 정상들을 다 모아 가지고 룰라 지금 대통령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남미 국가연합 정상 회의가 반미의 어떤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지금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베네수엘라를 지원하고 있는 것 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남미 국가연합 정상회의가 개막하는데 하루 앞둔 어제 이 베네수엘라와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이번에 남미 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기 위해서 브라질로 갔고, 하루 전에 룰라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국제 무대에
화려한 어떤 복귀를 보였습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이 2018년 대선 승리로 재집권에 성공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세계 60여 개 국가들이 독재자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전방위 제재에 나섰죠. 저희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로 인해서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국제적 왕따로 전락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60여 개 국가가 동참하면서 베네수엘라가 국제적으로 거의 활동하기가 어려웠는데 룰라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남미 국가연합 정상회의에 불렀습니다. 불러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베네수엘라의 국제무대 복귀가 이번 남미 국가연합 정상회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미국의 제재에 이 브라질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룰라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회의 참가를 설명하면서 미국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또 분석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인상적인 그런 대목인데 웬만해서는 사실 미국에 대놓고 반발하기가 쉽지 않은데 룰라 대통령은 아주 정면으로 미국을 비판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리 다른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제재를 남발하면 되냐.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제재는 해도 너무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지금까지 가한 제재가 900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은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를 900개가 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냐. 이게 좀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하는 이런 제재 정치, 제재 외교는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다. 한 나라를 완전히 정말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러면서 룰라 대통령은 그래서 자기는 베네수엘라를 지원하고 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 미국 때문에 한 나라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 자기는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제재 정치, 미국의 이 제재 외교, 이 미국이 뭐 북한도 그렇고 수많은 뭐 좀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걸핏하면 제재하는데 이런 제재 외교를 끝내야 한다. 이게 지금 룰라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뭐 브라질은 브라질대로 어떤 또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지원하고 나서는 이유가 또 따로 있겠죠.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움직임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이제 중남미 국가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게 미국을 비판하고 사실 실질적인 목적은 탈달러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건 역시 그 달러와의 영향력이 큰데요. 중남미 국가들은 최근에 달러 중심주의에서 탈피하고 싶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브라질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브라질이 중국과 무역에서 달러화 대신에 위안화와 브라질 헤알화를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은 이제 미국 달러화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노고라 했는데요. 중남미 지역에서 이 3월 협정을 계기로 해서 이제 중국 위안화 거래가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중남미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이 이 움직임을 이제 주도하기 때문에 다른 남미 국가들도 위안화를 쓰는 국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더불어서 공동화폐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 달러 쓰면서 미국의 완전히 경제를 휘둘리다 보니까 미국이 뭐 기침만 해도 꼼짝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경제를 움직이자. 그래서 공동화폐, 그러니까 브라질 화폐 따로 있고 아르헨티나 화폐 따로 있고 베네수엘라 화폐 따로 있고 이런 식이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화폐를 만들자. 이게 지금 룰라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그 룰라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남미 국가연합 정상회의 그 우나수루가 열리는데 여기서도 이 달러가 핵심 의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 국가들이 과연 대거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오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유럽이 보수 그 우파 정당들의 집권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남미는 또 그 반대입니다. 네, 남미는 그 반대예요. 유럽은 뭐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우파들이 지금 선거에서 이기고 있는데 남미도 한동안은 우파가들이 계속 세력을 떨쳤죠. 우경화된 적이 있는데 요즘은 다시 좌경화되고 있어요. 그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서 계속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는 유럽과 정반대입니다. 점점 갈수록 이제 좌파 정권들이 힘을 내고 있는 상황. 그래서 룰라 대통령도 대표적인 좌파 인물이죠. 그래서 이 남미의 좌파 정부를 하나로 모으고 또 남미의 주요 국가들에서 좌파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서 남미를 이제 사회주의 물결로 일으켜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자.
미국의 영향력에 있어서 남미가 행복하냐? 이제 이게 룰라 대통령이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으면서 남미 국가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벗어나자 미국으로부터. 이게 이제 룰라 대통령의 메시지인데 글쎄요. 과연 어떨런지 모르겠고 미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것도 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